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또 영상 올립니다. 이제 앞으로 좀 자주 올릴게요. 이게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좀 피로도가 높고, 예, 계속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못 올려요. 예, 오늘 좀 영상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요즘에 뭐 MZ세대다, MZ세대다, 예, 이런 얘기들이 뭐 나온 지가 벌써 이제 몇 년 됐고요. 사실 제가 이제 좀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약간 MZ세대, 뭐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 이거 약간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할 때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있어요. 예, MZ세대 같이 하시면 안 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요즘에는 그래서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예, 제가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아티클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예, 제가 그냥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건 좀 그래요. 예, 어쨌든 간에,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막 이제 많은 또 뭐 선배님들, 예, 선배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연세 많으신 선배님 한 분 이러시는 거죠. 아니 뭐 연봉도 젊은 애가 낮아가지고 그 젊은 애가 그 스타벅스에서 5천 원이나 주고 커피를 사서 마시는 게 이해가 돼? 뭐 이러면서 난 믹스커피면 충분한데 말이야. 그거 본인 얘기인데 딱 꼰대 느낌 아닙니까? 어쨌든 그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익숙해진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코호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코호트 격리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는 많이 봤는데 이 코호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뭐 틀리다기보다는 다르다. 예. 이게 뭐냐, 이 코호트 요가의 시사 상식사전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요.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구분한 출생 코호트의 비교에 의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사망률의 증가 또는 감소가 인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년에서 10년이에요. 이 코호트가. 그러니까 이제 출생 기간을 이렇게 쪼개는 거죠. 예, 요렇게. 예, 같은 어떤 연대를 느끼는 그런 구성원들 집체다. 예, 그래가지고 특정 코호트 안에서는 이제 구성원들, 그 이제 세대들하고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 이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변동 연구, 여기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 개념인데, 이 구성원들이 이 개인들이 경험하는 어떤 사회를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 관점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 관점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제 자신들의 이 사회 변동에 있어서 이제 그 관점으로 이제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니까 이제 다르죠. 이 바라보는 이 관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가치관인 거예요, 가치관. 그래서 코호트 된 어떤 세대들의 어떤 그 특성, 그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코호트 효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MZ세대와 관련해서 이제 매슬로우의 아주 이제 전통 이론, 이제 오래된 이론, 매슬로우에 대한 욕구 이론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꽤 오래된 이론인데, 이게 아마 60년인가? 그렇게, 그때 나온 거니까 거의 한 이제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네요. 오, 느낌이 상당합니다. 자, 이 오래된 이론을 갖다가 왜 최첨단 시대에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사실 강의 현장에서 이걸로 설명 많이 드려요. 근데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약간 최근 이론들까지 다 고려하면은 이게 뭐 전공자도 사실 쉽지 않은데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 뭔가 이게 실제 업무에서 활용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총 뭐 5개 욕구 단계로 되어 있다, 뭐 또는 7개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5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가장 밑에 욕구가 바로 뭡니까? 생리적 욕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식량을 안 먹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생리적 욕구죠. 그리고 그 다음 욕구가 이제 안전 욕구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속감, 애정 욕구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뭐 조직에서 뭐 동료의, 뭐 회사에 대한 뭐 로열티, 뭐 이런 거 다 이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존중감이 있는데, 나 스스로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인정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칭찬받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 자아 존중감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맨 위에 있는 욕구가 바로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있는데, 이 자아 실현 욕구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제 팀원 중에 하나가 되게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랑 되게 이제 친했어요. 진짜 뭐 사석에서는 완전 형 동생이고 그랬었는데,
둘이서 이제 사석에서 술을 먹다가 이제 친해지니까 이제 좀 막 사적인 얘기도 많이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전엔 좀 조심스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는 그렇게 부잣집 아들인데, 야, 어떻게 그렇게 회사를 열심히 다니냐? 이제, 예, 저 같은 이제 흑수저 입장에서는, 예, 그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라고도 질문했냐면은, 그렇게 부자인데 뭐하러 회사 다녀? 돈도 많고 그러는데? 자아실현하려고 다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아실현하는 말을 뭐 쓰기도 많이 쓰고 듣기도 많이 듣는데, 이 정확한 의미는 이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내가 나한테 딱 맞는 일을 하며 사는 것, 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게 자아실현이에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덕업일치, 막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예, 자아실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이제 5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예, 보는데, 이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욕구들, 아까 전에 생리적 욕구 이런 거 있잖아요. 먹지 못하면 죽고 이러잖아요. 이거가 충족이 돼야 위로, 예, 단계 올라간다는데, 이게 사실 시식 연구에서는, 이게 사실 통계적으로는 이게 잘 안 나온 경우가 많아서 이거 비판도 많이 받긴 합니다만,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뭔가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이론이기 때문에, 예, 우리 또 교과서 있죠. 조직행동. 예, 제 지금 뒤에 보시면은 조직행동 책만 지금 한 7, 8권 있는데, 예, 어쨌든 빠지지 않고 계속 있다는 얘기는, 예, 그럼 실증 연구에서는 좀 결과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예, 굉장히 의미 있고 유용한 이론이기 때문에 예, 계속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 부모님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전쟁 시절에 태어나셨거나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6.25 이후에 굉장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거죠. 막 그랬고 그 뒤로 이제 나라가 계속 발전을 합니다. 예, 먹고 살만해지죠. 경제력이 좋아지고 뭐 그래서 저도 사실 70년대생이기 때문에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뭐 양말 까면서 신고 막 이런 것들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빠꾸랑 버리잖아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풍족함이 당연히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오죽했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밥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밥만 먹여주면 가서 일했어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는 뭐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가난하셨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 용사셨어요.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예, 이제 유공자시니까 예, 호국원에 예, 제가 잘 모셔드렸죠. 그래서 종종 가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충족이 돼요. 그럼 뭐 합니까? 점점 더 위에 거를 상위 거를 요구합니다. 이제는 밥 먹고는 사니까 안전한 거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저는 이제 인사 뭐 이쪽 교육 쪽 업무를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보통 이제 산안법 이걸 얘기하죠. 산업안전 관련 이런 법들, 시스템들 이런 것들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을 충족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까지 또 되면 뭐 합니까? 애정, 소속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 차원에서 어떤 게 돼요? 회식이나 단합대회, 뭐 체육대회 등등, 동아리 지원 막 등등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소속감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동료의 이런 것들 느끼게 해주고 우리가 남이냐 뭐 이런 거 하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것까지 욕구가 딱 충족이 되면 이제 뭐 합니까? 그때부터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필요한 존재다 막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들을 벌써 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국내에서도 인정해줘라, 칭찬해줘라, 막 맨날 욕만 하고 혼내지만 말고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옵니다. 게다가 가면 갈수록 저도 지금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얼마나 아이고 우리 아들 막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너 어쩜 이렇게 막 이렇게 우쭈쭈하면서 잘하잖아요. 점점 더 갈수록 뭐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에 비해서는 좀 덜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서도 그거 원하죠, 당연히. 나 조직에서 상사분들, 선배님들 뭐 등등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막 성희롱하고 폭언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까지 가면 이제 어디냐, 이제 마지막 자아실현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지적 욕구, 뭐 심리적 욕구 이게 이제 더 넣어서 7단계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5단계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막 잘 나가는 회사 막 개고생해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막 스펙 쌓고 막 스타디하고 막 온만데 막 유학 갔다 오고 막 영어 막 죽도록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남들이 막 부러워하는 뭐 회사 들어갔어요. 막 아니면 막 공무원 시험 막 열심히 막 준비해가지고 시험 합격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때려치워 나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와서 보니까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거든. 이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 퇴사예요. 힘들게 들어갔지만. 이게 자아실현 욕구가 발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이건 못하겠다. 다시 내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욕구 수준이 기성세대도 좀 낮았단 말이에요. 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예, 그랬었으니까. 이제는 소속감 하나만으로 다 됐단 말이죠. 그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요. 예,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지금 MZ세대의 어떤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욕구 이론을 기준으로, 예,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시는 것도 좋겠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